여러분 안녕하세요. 샘물 스튜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올리브 오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산되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리브 오일, 그 중에서도 특히 엑스트라 버진의 경우에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이 발연점이라는 것은 열을 가했을 때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요. 일단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순간부터 기름에 좋은 성분들이 파괴되고 유해한 성분들이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처럼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열을 가하는 요리보다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샐러드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모든 식용유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압착유와 정제유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압착유는 말 그대로 과일이나 씨앗을 꾹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방식인데 영양소의 파기가 적고 원재료의 맛과 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특징이 있는 기름이고요. 정제유는 화학 처리를 해서 기름을 뽑아낸 뒤에 여러 정제 과정을 거쳐서 냄새나 색소, 맛, 향을 제거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콩기름이나 카놀라유, 옥수수유, 그리고 포도씨유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문제는 화학 처리를 할 때 노말헥산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데 이 노말헥산은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위험 등급 2등급의 화학 물질인데 인체에 엄청 해롭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정제 과정을 거치는 중에 고온 처리를 하게 되는데 기름은 고온 처리를 하게 되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결코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카놀라유든 포도씨유든 콩기름이든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기름으로 요리한 음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였는지 정말 이렇게 부모로서 짠한 마음이 들곤 해요. 그러니까 식용유를 고를 때 압착유인가 정제유인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발연점이 낮은 오일은 요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보카도 오일이에요. 아보카도가 좋은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정말 그 맛이 버터처럼 부드럽고 고소한 것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로 알려져 있죠.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아보카도유 한 큰술을 먹으면 100g짜리 아보카도 한 개를 먹는 것과 같은 영양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다고 해요. 아보카도를 압착해서, 그러니까 꾹 눌러서 만드는 아보카도유도 올리브 오일처럼 저온에서 처음 짜는 100%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고요. 두 번째로 짠 오일,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열과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산도가 떨어지겠죠. 이건 버진 아보카도유고요. 그리고 퓨어 아보카도유는 화학적으로 약품을 사용해서 추출한 오일이기 때문에 이건 추천하지 않고요. 아보카도유는 올리브유와는 달리 엑스트라 버진도 발연점이 271도로 높아서 샐러드뿐만 아니라 구이나 볶음 요리 그리고 튀김까지도 할 수 있는 정말 안전한 기름인데요. 발연점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콩기름이나 포도씨유, 카놀라유 등 거의 모든 기름을 통틀어 봐도 이 아보카도유가 가장 높기 때문에 쉽게 타지 않고 고온으로 요리해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오일이죠. 두 번째 추천드리는 좋은 식용유는 바로 압착 유채유예요. 유채 하면은 흔히 이제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유채꽃에는 에루신산이라고 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거를 섭취했을 때 동맥경화나 심장병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유채씨 안에 들어있는 에루신산의 함량이 낮도록 유전자 변형된 제품이 바로 카놀라죠. 그러니까 카놀라유는 유채꽃을 유전자 변형시킨 원료인 카놀라에서 얻은 식용유죠. 그러니까 GMO 식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압착 유채유 또는 압착 유채꽃 씨유, 요거는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과는 조금 다른 품종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농촌진흥청에서도 전통적인 육종 방법을 이용해서 오메가9 함량이 65% 이상 많고 에루신산은 제거된
이 품종을 개발했는데 아직은 이 국내에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압착 유채유는 호주산 유채씨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호주에서는 그 청정 지역이잖아요. 그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난 GMO의 품질 좋은 유채를 생산한다고 해요. 아무튼 이렇게 생산된 유채씨를 저온 압착 방식으로 이제 유채씨유를 만드는데, 이 기름은 발연점이 240도 이상으로 높고 또 무색 무취에 가깝기 때문에 냄새에 민감한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 이제 좋은 기름으로 코코넛유와 MCT 오일이 있는데요. 코코넛 오일은 25도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거든요. 저는 코코넛 오일이 좋다고는 해도 어쩐지 고체로 되어 있는 기름을 숟가락으로 떠서 요리하려니까 거부감도 들고, 또 요리를 했을 때 맛이나 향이 별로 저한테는 좋지 않아서 그냥 버린 경험이 있고요. MCT 오일은 코코넛 오일에서 이 고체로 굳게 만드는 성분을 빼고 만든 기름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구입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험이 있어서 딱히 권하기가 그렇네요.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를 구입할 때 꼭 살펴보셔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올리브유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 사항인데요. 먼저 냉압착인가를 꼭 따져보셔야 해요. 기름을 추출할 때 온도가 높을수록 기름의 양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산도도 역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냉압착, 영어로는 cold pressed라고 하죠. 냉압착을 꼭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살펴보셔야 할 사항은 아보카도유를 원산지에서 완제품으로 수입해온 그런 제품을 고르는 게 좋은데, 어떤 제품들은 아보카도유를 대량으로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소분해서 이 병에 담아서 판매하는데, 그런 경우 오일이 공기에 노출되어서 산화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오일을 선택할 때 라벨을 보면은 그 상세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수입 판매원이라고 표시된 것은 완제품을 수입한 것이고요. 수입 및 소분원이라는 표시가 있으면은 대량의 오일을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다시 병에 담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엑스트라 버진 아보카도유는 정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풀냄새라고 할까, 아보카도 냄새라고 할까, 아무튼 향이 있거든요. 개인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저는 아보카도유로 요리했을 때 가장 음식의 풍미가 좋고, 특히 계란 후라이를 했을 때 옛날 저 어렸을 때 엄마가 이 들기름으로, 그때는 들기름으로 이 후라이를 했잖아요. 그때의 그 추억의 후라이 맛이 나서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그 향을 싫어하시는 분이시라면 압착 유채유를 권해드려요. 그 기름은 거의 아무 냄새나 향이 나지 않거든요. 저는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데요.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하는 이유는 냉압착 엑스트라 버진이고 멕시코에서 완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제품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매일 사용하는 식용유가 너무 비싸면 또 선뜻 구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가성비도 좋아서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1리터짜리가 가성비가 좋지만 오일은 개봉하면 그때부터 산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식구가 사는지라 500ml를 사용하는데, 가족이 많고 식용유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1리터짜리 구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압착 유채유와 아보카도유, 그리고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제품 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라서 저는 꾸준하게 구매하는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꼭 좋은 식용유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반드시 좋은 식용유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좋지 않은 식용유는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이 몸속 염증이 만병의 근원이 되거든요. 건강을 위한 첫걸음으로 꼭 좋은 식용유를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